안녕하세요. 글로벌투스 원선우입니다. 오늘은요 제규어 랜드로버 2021년 그 첫 기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해 이제 제규어 랜드로버 코리아의 뭐 전략이라든지 글로벌 전략을 함께 좀 소개하는 자리를 좀 가졌는데요. 지금 무대에 올라 있는 4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이 차량들이 올해 이제 제규어 랜드로버가 공개할, 국내 시장에 공개할 4개의 차종이고요. 일단은 이 제규어 랜드로버 같은 경우에 국내 시장에 대한 그 가격 정책, 그리고 모델 라인업, 특히 이제 엔진 라인업에 대한 대폭 큰 변화를 올해부터는 좀 겪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소비자분들의 좀 피드백을 받아서 이제 변형이 되는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좀 AS 서비스라든지 뭐 가격 부분에 있어서 좀 소비자들에게 좀 합리적인 가격에 차량을 제공하고 좀 더 나은 제품을 선보이겠다는 좀 전략을 밝혔습니다. 뭐 그런 것과 관련된 내용은 이후에 보여드릴 영상을 통해서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지금 무대에 올라 있는 4개의 차종을 조금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이 이제 제규어 F타입 신형 모델입니다. 국내에 올해 이제 출시될 모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제규어 XF 세단형 모델 있죠. XF가 지금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차량의 외관이라든지 뭐 기능적인 부분에 소소한 변화가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쪽, 그리고 업데이트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관련된 변화가 좀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한번 실내에 들어가서 좀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은 제규어 F타입에 좀 실내에 좀 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 가지 좀 눈에 띄는 큰 변화가 있죠. 지금 이제 시동이 지금 걸려있지 않은 상황이라, 전시된 차량이라 좀 곤란하긴 한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니터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이제 PB 프로라고 부르는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이제 탑재가 되는 건데요. 이 PB 프로 같은 경우에는 더 큰 화면뿐만 아니라 이제 LG전자와 같이 좀 개발을 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보를 이제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깔끔한 화면으로 사용자에게 좀 접근하기 쉬운 이러한 유저 인터페이스 구조를 좀 가지고 있다는 게 좀 특징이 되겠고요. XF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실내 변화가 뭐 기존의 모델들과 좀 다른 이러한 실내 구성으로 좀 변화가 된 모습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변화가 좀 가장 큰 변화의 내용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무대 한쪽에는 이제 랜드로버 브랜드에서 출시될 차량들이 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디펜더와 신형 디스커버리인데요. 디펜더 같은 경우는 국내 110이라고 해서 뒤쪽에 2열과 1열 쪽에 이제 도어가 다 있는 모델인데, 이번에 출시될, 국내 올해 출시된 모델은 이제 90 모델이라고 해서요. 도어가 지금 조수석과 운전석 쪽에만 있는 이런 모델입니다. 좀 더 짧은 바디, 이런 것들이 과거의 디펜더를 좀 떠오르게 하는 이러한 크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번 만나시게 된다면 이 적당하게 좀 오프로드 감성이 조금 더 두드러지는 이 작은 휠베이스를 통해서 오프로드 성능이 좀 더 극대화되는 모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기본적인 사양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디펜더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변화가 역시 이 디펜더에도 반영이 되고요. 이 디스커버리 모델에도 그런 변화가 한번 반영이 됩니다. 한번 디스커버리 실내도 한번 살짝 볼까요? 네, 일단 문을 열어보면은, 자, 시스템 역시 기존에는 사실 좀 작은 화면에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화면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 PB 프로가 적용되면서 좀 더 큰 화면에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도 랜드로버, 제규어 랜드로버 같은 경우는 발빠르게 이렇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현지화, 이렇게 변화를 좀 추구를 해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개선된 성능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디펜더 같은 경우에도 한번 실내를 잠깐 살펴보죠.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의 디펜더와 동일한 크기이고, 아쉽게도 화면의 크기는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 도어가 없다 보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시트를 접어서 이제 뒤쪽 2열로 탑승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시트에도 이렇게 슬라이딩 버튼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버튼을 눌러서 이제 3열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컴팩트하면서도 오프로드에 좀 더 강점을 가지고 있는 모델, 그리고 좀 가격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있겠죠. 이런 모델을 원하신다면 이 디펜더 90 모델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AS 부분이라든지 가격적인 부분에서 제기어 랜드로버는 올해 좀 변화를 겪게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기존 모델과 가격은 같더라도 좀 더 사양을 높인 모델들을 이제 국내에 소개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 앞으로 제기어 랜드로버가 올해 어떤 변화를 보여줄지 조금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선웅이었습니다. 저희 최근에 새로운 티리 볼로레 대표님께서 발표를 하신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규어 랜드로버의 미래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죠. 지난달에 새로운 글로벌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 전략은 바로 리이매진이라는 전략입니다. 결국에는 전기자동차의 미래를 리이매진하는 것, 그리고 지금부터 탄소 배출 제로까지 어떤 식으로 우리가 펼쳐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전이 명확합니다. 결국에는 이를 바탕으로 제규어 랜드로버는 미래도 강력한 럭셔리 브랜드로 자리를 굳건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혁신을 추구해 왔고 우리만의 길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 누구도 따라한 게 아니라 우리만의 디자인, 우리만의 제품 추구를 해왔는데 앞으로는 그것은 유지가 될 것입니다. 몇 가지는 명확합니다. 2025년까지 제규어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리네상스를 거쳐서 순수 전기차 럭셔리 브랜드로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2025년이 되면은 혁신적이고 새롭고 전동화가 되어 있는 새로운 디자인의 포트폴리오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혁신적인 기술과 또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모델들일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순수하게 제규어다운 모델을 소개를 할 겁니다. 랜드로버 같은 경우에는 럭셔리 SUV의 세계적인 리더 포지션을 유지를 하면서 또 그와 동시에 저희는 미래를 같이 반영을 할 겁니다. 향후 5년간 제규어 랜드로버는 6가지의 순수 전기차 모델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수 전기차 모델을 랜드로버에서는 2024년에 출시를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완전한 전동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빠른 미래에 저희는 시제품으로 수소 전기차도 같이 테스팅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제공은 될 것인데 2026년부터는 탈디젤화를 본격적으로 할 것이고 2036년까지 배출가스 제로를 실현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2039년에는 완전한 탄소 중립을 달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대적인 투자와 목표를 가지고 갈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의 소비자들에게 저희는 다가갈 것입니다. 한 가지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그저 단어만 계속 말씀하거나 논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를 제대로 할 것입니다. 연간으로 거의 35억 달러를 투자를 할 것입니다. 이미 저희가 배정이 되어 있고 또 실질적인 결과물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진행됨에 따라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것은 지금 단기간 안에 어떤 식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와 관련해서 아주 간단하게 플랜을 짰습니다. 4P 전략이라고 해서 제도약을 위한 한국 시장만의 특화된 전략입니다. 첫 번째 P는 프로덕트입니다. 제품이죠. 올해 7월까지 저희는 2021년 모델리어 제품들을 다 출시를 할 것입니다. 5개의 올뉴 차량 또는 페이스리프트 차량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모든 기능들이 업그레이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P는 프라이스입니다. 가격입니다. 기자님들께서도 들어보셨겠지만 저희는 다양한 차량의 가격을 인하하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또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더 큰 혜택을 제공을 해서 개선된 기능과 가치를 제안할 것입니다. 세 번째 P는 PV 또는 PV 프로입니다. 이는 수상의 영예를 아는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서 대부분의 2021년식에는 탑재가 될 예정입니다.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LG전자와 함께 공동으로 연구를 해서 제공을 하면서 매핑이나 스피드 그리고 커넥티비티 면에서 모두 다 우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P는 파워트레인입니다. 엔진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사실 시장의 트렌드에 다 따라가진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저희가 가솔린 엔진들을 우선적으로 출시를 하며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춰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각각 4개의 요소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덕트, 제품과 프라이스, 가격입니다. 이 4P 중에서도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2개의 매우 독특하고 또 특별한 브랜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둘 다 매력적이고 혁신적인 제품으로 한국 시장을 선도해 왔는데요. 하지만 이 브랜드 또 그 어느 브랜드도 사실 혁신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품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P가 바로 프로덕트, 제품입니다. 일단 먼저 저희가 다양한 런칭과 또 소개를 해드릴 텐데 언베일링을 할 텐데 그 중에서 하나 먼저 뉴 Fpace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Fpace 같은 경우에는 제규어의 첫 번째 퍼포먼스 SUV였고 그때 처음에 출시가 됐을 때 정말 유려한 디자인과 정확한 핸들링, 럭셔리한 인테리어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너무나도 훌륭한 SUV였는데 이 수상의 영예를 아는 Fpace 같은 경우에는 더 추가적으로 2021년에 맞춰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인테리어와 엑스테리어 좀 더 강력한 룩과 인테리어에서는 아름다운 그리고 럭셔리한 인테리어를 소개했습니다. HD 터치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심리스하게 잘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PV 프로 엔터테인먼트 시스템도 탑재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사실 소개해드릴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깊이 있게는 못 들어가지만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는 이 세그먼트에서 최초로 능동형 노면 소음 저감 기술을 제공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급 이어폰들을 느껴보셨으면은 아마도 이러한 소음 저감 기술을 느껴보셨을 텐데요. 제규어의 그런 기술을 같이 탑재를 한 것입니다. 저희는 이 세그먼트에서 최초로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바로 뉴 XF입니다. 또 새로운 심장을 주었습니다. 새로운 가솔린 엔진과 이 2.0 엔제니엄 엔진과 또 마일드 하이브리드 디젤 엔진도 같이 탑재했습니다.
거의 신차 수준의 변화를 이룬 인테리어는 한 단계 높은 럭셔리함과 또 완성도를 보이면서 또 커넥티비티도 더 좋아졌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신다면은 그 새로운 콕핏을 한번 꼭 보시길 바랍니다. 이 더 대담하고 역동적이고 또 운전자에게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제규어에서는 항상 이 운전자의 차량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는데 이게 바로 캐빈이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한 새로운 PV 프로 인포테인먼트 그리고 능동형 노면 소음 저감 기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모델 같은 경우엔 가격과 또 가치 면에서도 더욱더 매력적인 제안을 합니다. 가격뿐만이 아니라 2021년식 모델리어에 맞춰서 저희가 가격 인하를 하거나 가격이 그대로 유지가 될 경우에는 기능과 혜택이 더욱더 개선되어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가치 제안은 훨씬 더 고객들에게 더욱더 매력적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저희가 디펜더 110을 작년 하반기에 출시를 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런칭이었죠. 왜냐하면 랜드로버의 아이코닉한 모델이자 사랑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아이코닉한 모델을 저희가 새롭게 소개를 할 때에는 항상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의문점들을 다 해소시켜 주었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흥미로운 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디펜더가 소개가 되지 않았던, 과거에는 출시가 되지 않았던 모델이었습니다. 그런 시장이 많지는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한국 소비자들은 굉장히 많은 사랑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출시 이후에 사실 전체적인 기업으로서 전 세계적인 수요를 맞추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물론 일부 생산 이슈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개선이 되고 있고 앞으로 몇 달 안에는 전 세계적인 수요를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자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고객들에게 조금만 더 인내를 가져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하나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사실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또 애정하는 모델은 1970년대 E2A 랜드로버입니다. 유럽에 지금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는데 한국 올 때 좀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게 이 차량과 너무 떨어지는 게 좀 슬펐습니다. 거의 뭐 롱디 연애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롱디 연애의 아픔은 지금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올뉴 디펜더가 출시가 곧 될 텐데요. 그래서 올뉴 디펜더 90을 이제 소개해드리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눈에는 너무나도 특별합니다. 전체적인 입지라든지 또는 숏휠 베이스의 이 프로포션은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사실 모든 분들이 가장 좋은 오프로드 SUV는 당연히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디펜더 90 같은 경우에도 아주 숏휠 베이스
있고 짧은 오버행을 자랑하고 이런 전반적인 지오메트리가 있는데 스마트 트랙션 컨트롤이라든지 또는 지형에 대한 이런 컨트롤도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요. 차량이 스펙만 보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스펙만 보고 오프로드의 역량을 보면은 그 어디에도 견줄 수 없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리고 전혀 튜닝 없이도 이거 순수 모델만으로도 너무나도 훌륭한 모델입니다. 그런 역량은 아마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2021년 모델 이어 출시가 되고 또 110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또 추가적인 엔진이 소개가 됩니다. MHEV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도 같이 출시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한국 소비자들이 그런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니즈를 충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All New Defender 90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이 오프로드 성능에 있어서는 당연히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디펜더 90이나 디펜더 110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모노코크 바디 덕분에 가장 단단한 바디 스트럭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로더로는 뭐 제왕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110과 90 같은 경우 가장 놀라워하는 것이 바로 일반 도로에서도 이런 운전이나 또는 드라이빙 재미가 너무나도 좋다는 것입니다. 흙과 눈길에 정말 잘하는 만큼 일반 도로에서도 그 성능이 올라오고 또 재밌습니다. 90 같은 경우에는 실용적입니다. 저희가 3도어들 중에서 가장 실용적이다고는 할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시장 세그먼트 안에서도 굉장히 좀 독보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드코어 오프로드 쿠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이 매우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디스커버리 한번 보시죠. 네, 뉴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 사실 디스커버리는 항상 다기능성 제품 축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냥 평생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하나만 차를 한 대만 산다면 아마도 디스커버리를 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공간의 활용성이나 기능성, 인텔리전스 등등에 있어서는 아마 디스커버리만한 차량이 없을 것입니다. 2021년식에는 효율적인 6기통 가솔린 엔진을 적용한 모델을 최초로 선보입니다. 그 효율성을 제공을 할 뿐만이 아니라 전혀 퍼포먼스에 타협이 없습니다.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PV 프로 엔포테인먼트를 답재를 하고 모든 그런 기술적인 장점들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성능과 연결성을 가진 풀사이즈 7인승 패밀리 SUV의 진면목을 보여줄 것입니다. 저희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풀사이즈 7인승 패밀리 SUV의 기대 수준을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더욱더 나아지고 더욱더 강력해지고 더 한국 소비자들에게 맞춰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21년식에는 전반적인 업그레이드뿐만이 아니라 가격 정책도 함께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품과 가격에 있어서 레인지로버입니다. 레인지로버는 지난해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리지널 레인지로버가 1970년에 첫 론칭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차가 특별한 그 이유는 정말로 SUV라는 세그멘트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굉장히 포화 시장인 SUV 시장에서 여전히 벤치마크가 되고 있는 모델입니다. 50년 동안 그러한 입지를 다질 수 있다는 것은 꽤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21년식에는 레인지로버 제품군에도 꽤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모델들이 다 가솔린 또 디젤 엔진을 갖게 될 것이고요. 또 벨라와 이보크는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PV 프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장착할 예정입니다. 레인지로버 스포트 그리고 벨라는 또 역시 가격이 재조정돼서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더 많은 이점을 고객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능이 크게 향상되고 또 가격은 낮아진 만큼 고객에게 더 많은 가치와 혜택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보크 같은 경우에도 기능이 많이 향상이 됩니다. 하지만 가격은 그대로 21년식에는 유지가 될 예정입니다. 저희 브랜드에게서 렌즈로버 모델은 기술, 기능 그리고 정교함의 어떤 궁극적인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고급 SUV, 이 럭셔리 SUV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모든 노하우가 이 차량에 담겼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한 저는 가장 차별화된 우리의 고객들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1년식부터는 레인지로버 모델 중에서는 아마 가장 강력한 라인업을 또 가장 좋은 가격에 선보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PV 또는 PV 프로란 얘기를 이미 여러분들께 많이 드렸다는 것을 알고 있고 계속 반복해서 PV 프로라는 것을 오늘 발표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PV 프로 라는 것이 이제 제교와 랜드로버에게 그만큼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4P 전략에서의 세 번째 P가 바로 이 PV 프로입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드린 새로운 모델들을 더욱 빛나게 해줄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아직 PV 프로의 시스템을 사용을 안 해보셨다면 제가 한마디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여러분이 마치 핸드폰을 처음 사서 언어를 어떻게 쓰는지 알기 때문에 누가 설명해 드릴 필요가 없죠. 마찬가지로 PV 프로도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다면 그만큼 직관적으로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켜져 있고요. 또 굉장히 빠릅니다. 여러 가지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메인 유저든 아니면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다른 동승자든 누구나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저 인터페이스도 정말 뛰어납니다. 바로 차세대 터치스크린을 이용해서요. 스마트폰 인터페이스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한두 번의 터치만으로도 대부분의 기능을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제교 랜드로버 팀도 아마 지금 굉장히 자부심을 느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PV 프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LG전자와 제교 랜드로버가 공동 개발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이 기술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만큼 저는 LG전자와의 이번의 협업이 정말 이 프로젝트 자체가 완벽한 파트너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약해서 PV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동시에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전혀 속도나 성능의 저하가 없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세계 최초로 두 개의 LTE 모뎀과 함께 듀얼 유심을 장착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초의 듀얼 유심과 또 LTE 모뎀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모듈을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16개의 모듈을 동시에 접속이 가능한데요. 엔진, 브레이크, 파워 스티어링 등 이 16개의 개별 모듈을 또 소타 기능을 이용해서 수시로 업데이트할 수가 있습니다. 소타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고객들은 더 이상 저희 서비스 센터나 저희의 쇼룸을 오지 않더라도 항상 최신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이 멀리 떨어져 있든 여러분이 집에서 잠을 자고 있든 데이터는 다운로드가 돼서 최신의 소프트웨어가 사용 가능해집니다. 이미 전 세계 사람들이 제교 랜드로버와 LG로버가 만든 이 PV 프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한 예가 바로 작년에 유럽에 있는 오토베스트가 선정하는 최고의 커넥티드 기술을 수요하는 스마트 베스트 2020상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한국에 처음 와서 지금 아직 한글을 좀 배우고 있는데요. 운전을 하고 이렇게 한국 여기저기를 다니다 보니까 내비게이션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과 협업해서 T맵 내비게이션을 저희가 개발해 탑재할 예정입니다.
사실 수입차로서는 이렇게 한국의 통신사와 협업을 한 프로젝트는 처음인데요. 이제 많은 PV 프로가 장착되어 있는 저희가 새로 소개할 모든 모델에는 기본 내비게이션으로 T맵이 내장형으로 장착이 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규어 랜드로버 PB 프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공동 개발에 참여한 LG전자 VX 사업본부. 네, 저보다 훨씬 더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이 PV 프로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고 또 시간을 할애하는 이유는 저는 차를 너무 좋아합니다. 차 디자인도 너무 좋아하고 디자인이나 성능이나 브랜드의 어떤 레거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지만 사실 차는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도구여야 됩니다. 우리 유저들이 사용하기 편한 그런 툴이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야 되고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의 니즈를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런 만큼 많은 사람들은 이제 커넥티비티가 그만큼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디테일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사소한 디테일이 아니라 정말 이젠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된 만큼 제가 이 PV 프로가 제공하는 이 커넥티비티와 이것을 통해서 다시 더 강력해진 툴로서의 제규어 랜드로버를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4P 전략 중에 마지막 네 번째 P입니다. 바로 파워트레인 전략입니다. 저희가 이제 가솔린 우선 전략으로의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한국의 시장만 보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시장이 이렇게 전환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년 전만 해도 사실 이런 가솔린 엔진의 모델이 전체 시장의 약 20%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50% 이상이고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MHEV 모델이라든지 아니면은 PHEV라든지 하이브리드 모델을 포함하더라도 가솔린이 꽤 높습니다. 디젤 같은 경우도 이러한 변화에 지금 잘 적응 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시장을 이해하고 또 이렇게 수요를 또 충족시키기 위해서 더 필요한 가솔린 엔진들을 많이 좀 등장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21년식에는 MHEV와 마찬가지로 가솔린이 많이 늘어날 그럴 예정입니다. 디스커버리 디펜더 같은 경우도 디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가솔린 엔진을 최초로 출시할 그런 예정입니다. 물론 디젤도 계속 있을 거고 또 디젤에 대한 수요가 있는 만큼 디젤 엔진을 저희가 공급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모델별로 저희가 가솔린 엔진의 가용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트림에 걸쳐서 가솔린 엔진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파워트레인에 있어서도 저희가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친환경 파워트레인 확대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이런 마일드 하이브리드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파워트레인을 탑재한 모델을 계속 선보일 예정인데요. 그래서 인제늄 가솔린 및 디젤 엔진 등을 통해서 보다 친환경적이고 우수한 주행 성능을 갖추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또 내년 초에는 다양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한국 시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4P 전략에 맞춰서 각각의 P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확실한 것은 21년식 모델들이 한국에서 선을 보일 것입니다. 7월까지 모든 모델들이 시장에 다 도착을 할 것이고 또 한국 소비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그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델들도 굉장히 뛰어난 차량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제규어 랜드로버 코리아의 대표로서 저의 역할은 우리 고객들이 보다 뛰어난 서비스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규어 랜드로버 코리아는 이런 고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초기에 어떤 품질 대응을 위한 저희 PDI 센터 개선에 많은 투자를 했고요. 온라인 서비스 예약, 모바일 서비스, 또 최근에는 고객이 영상 통화를 통해서 이러한 테크니션과 자동차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작업을 또 논의하고 확인하고 또 승인을 또 할 수 있는 이러한 실시간 온라인 상담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것도 많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가 신뢰할 수 있는 고객 서비스뿐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고객 전담 서비스 역량도 강화를 할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교육과 인증 프로그램을 통해서 숙련된 전문 테크니션도 확충을 할 계획입니다. 또 제조업체로서 제 생각에는 딜러와 또 고객에게 필요한 경우 정말 필요한 적절한 지원을 직접 제공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고객들도 어떠한 질문이나 이슈가 있을 때는 저희에게 직접 컨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들의 승인하에 저희는 이렇게 인터랙션이 끝난 후 아니면 어떠한 논의가 끝난 후 실제로 각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과연 고객의 니즈가 완전히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물론 고객의 승인하에 연락을 취할 것입니다. 물론 저도 한국의 제규어 랜드로버가 고객이 기대하는 그런 서비스 수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저의 개인적인 미션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새로운 제품이 나올 거고요. 새로운 파워트레인도 소개를 할 것이고요. 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도 여러분들에게 선보일 것입니다. 가격의 접근 방식, 가격의 정책을 바꿔서 더 대부분의 경우는 더 낮은 가격으로 더 많은 가치를 저희 제규어 랜드로버 브랜드를 통해서 만나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PV 프로는 SK텔레콤과 협업으로 만든 T맵 내장형 내비게이션으로 더 강력한 운전의 즐거움과 편리함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친환경 파워트레인을 통해서 가솔린과 좀 더 친환경 파워트레인을 많이 선보일 것이 21년 모델의 요약 전략입니다. 제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필요한 이런 정보들은 여러분들에게 또 별도로 송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명확하게 전달이 되어서 질문이 없으시기를 기대하겠지만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시면은 이 발표 마친 후에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